인생은 투자입니다. 대장주, 성장주에 투자해야 많이 거둡니다. 종두둑두, 콩 심은데 콩납니다. 자원에 투자를 안 해놓고 걷기를 바라면 가을에 배가 고픕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치 테마주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1,400만 정도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정치 테마주에도 바이오 테마, 2차전지 테마주가 나오면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번 탄핵 여부도 정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 정치 테마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그러면 정보를 얻어야 되죠.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요? 언론, 유튜브, 여론, 지인, 많은 그 매체에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으려고 했겠죠. 정보를 얻으면 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쪼갰으면, 나눴으면 판단을 해야 되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고심해서 골라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탄핵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백인백색입니까?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갈밭에 깡통 굴러가는 소리 내는 그런 유튜브,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건 탄핵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1차에서 틀린다면 정치 테마주 고르는 2차는 볼 것도 없죠. 1차 관문을 잘 통과를 해야 되죠. 희망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이 아니라고요. 사실과 견해는 또 달라요. 여기에 이 빨간 상자가 있다. 이건 사실이죠. 이거 보니까 슬프다. 느낌이고 이거는 무엇을 넣어놓는 건가 본데 나는 여기다 뭘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생각이죠. 견해와 이렇게 사실과 느낌과 희망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얼마 전에 끝났죠? 그때 우리나라 언론들이 미국 대선 예측했죠? 맞췄습니까? 주류 언론 거의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조중동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 뉴스 말할 것도 없고. 해리스와 트럼프가 대결하는데 해리스 편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요. 해리스가 된다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그랬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언론들이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따라서 예측해가지고 틀린 겁니다. 틀린 것이 무엇인지 또 저 사람 이야기하는 그 말 뒤가 즉 언어의 이면이 뭔지 그리고 저 언론사가 어떤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에 저 앵커가 무슨 성장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니까 누구 편에 서니까 그런 것 저런 거 구분도 안 하고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트럼프는 어찌 보면 주류 언론 모두와 싸운 셈이잖아요. 그리고 그 X든가요? 옛날 트위터 그걸 주력으로 이용했잖아요. 그 주화기 첨단 화기가 바로 머스크 거였잖아요. 그래서 머스크하고 이렇게 찰떡궁합이 맞았는가 모르고 어찌 보면 그 많은 거대 함단들, 군단들, 언론들을 대항해서 이긴 셈이죠. 그런데 한국 언론은 미국 언론 따라다가 틀렸다니까요. 그런데 맞춘 데가 있죠. 언론사 아닙니다. 여기는 도박 사이트입니다. 도박 사이트인데 어디? 폴리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폴리마켓. 폴리마켓 치면은 정치라든가 이런저런 된다 안 된다 이걸 놓고 도박을 하는 사이트거든요. 미국에는 참 별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는가? 올라와 있어요. 윤 아웃된다. 4월 이전에. 그래가지고 도박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윤 아웃. No. 아니야. Yes. 그래가지고 걸고 투자를 해요. 저는 투자를 안 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주식처럼 지금 보니까는 yes 아웃 된다가 싸든가요? 그리고 안 된다가 비싸든가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몇 센트던데 30센트, 60센트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아웃 된다. yes가 이게 80% 정도 2월 중순 같은데 그러다가 지기현 판사가 3월 초에 판단했죠. 지금은 30%
안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어찌 보면 아웃 안 된다. 노가 현재는 70% 안팎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탄핵 된다가 한 60% 안팎, 뭐 55% 그러잖아요. 안 된다가 한 35%에서 40% 안팎. 아무튼 된다가 한 60% 안팎, 안 된다가 40% 안팎이잖아요. 그런데 이 폴리마켓이라는 미국 도박 사이트에서는 윤아웃 된다. 아니야, 안 된다가 그 지기현 판사 구속 취소 이후로 급격히 내려와가지고 30%, 20%를 찍은 적도 있어요. 엊그저께는. 이게 더 정확할 거예요, 어찌 보면. 왜? 여기서 정확히 맞췄다니까요. 트럼프 당선을. 트럼프가 뭐 열세한다고 그렇게 계속해도 이 도박 사이트에서는 거의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겨요. 무슨 이야기야. 여기는 뭘 걸었습니까? 돈을 걸고 도박하는 곳이에요. 돈을 걸고 판단하는 곳이에요. 자, 돈을 걸고 판단할 때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누가 줄 때 그 돈을 받으면서 라든가 아니면 돈이라든가 다른 영향 없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내 이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판단할 때가 정확하겠습니까? 돈이 걸렸을 거예요. 돈이 걸렸을 때 그보다 훨씬 강한 건 뭐예요? 목숨 걸고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보력이 있고 그들의 판단력이 대단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BC 500년 전부터든가요. 바빌론 유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AD 서기 후 1세기, 2세기 때부터든가요. 로마의 로마하고 대항해서 싸우다가 로마 치하에 있었잖아요. 독립운동 하려다가 패망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바빌론 유수 때도 역시 그 유랑 생활을 2000여 년 동안 하면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정보를 얻고 목숨 걸고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했어요. 거기에 생사가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 자기 민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판단하고 사업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우 뛰어나요. 이렇게 목숨 걸고 판단해본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정보를 꽉 잡고 있고 정보를 어찌 보면 만들어내요. 버핏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다 뭐 그런 설이 있는데 버핏도 유대인으로 구분한 수가 많거든요. 버핏은 투자에 대해서 뭐 샀는가 해스웨이에서 그 주주총회 같은 거 했을 때 자기가 주주 선언을 뭐라고 했는가 그게 뉴스가 되고 그게 정보가 되잖아요.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제 소로스 정보를 얻어서 어땠어요? 영란은행도 쥐고 흔들었잖아요. 로스차일드라는 유럽의 그 로스차일드면 오지창이죠. 오지창.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보니까 삼지창 이렇게 나오던데 가지가 3개로 돼. 우리나라에서도 삼지창 뭐 유물이 나오던 거예요. 이게 이제 5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로스차일드라는 거예요. 붉은 창, 뭐, 예, 붉은 방패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아무튼 5 아들이 하나씩 흩어지면 하나씩 금방 부를 수 있지만 5 아들이 뭉치면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5 아들을 흩어 보냈어요. 프랑스, 영국, 이태리, 뭐 그 오스트리아, 독일 이 5 아들을 보내가지고 정보력을 얻게 만들고 서로 자립하게 만들고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협력하게 만드는 참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똘똘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매우 똘똘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워터루 전쟁 같은 거 프랑스와 영국이 싸웠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나폴레옹 패배, 영국 승리. 그런데 실제로는 역정보를 흘렸다. 아니다. 유대인들을 비방하려고 음모론을 꾸민 거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았는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진정한 정보를 캐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채권이나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이지 그렇게 그 돈밖에 모르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속여가지고 돈 잃게 만들고 지들만 돈 버는 그렇게 그 유대인이 돈밖에 모른다. 유대인 앞에 그 뭐랄까 진실이라는 없고 오로지 돈밖에 없다. 뭐 이런저런 음모론이고 비방론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로스차일드가는 대단한 금융가죠. 그 뭐 그 JP 모건 그런 데도 투자하고 그랬던가요? 대단하죠. 이게 정보력의 힘이고
그 좋은 정보를 얻어서 투자해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목숨 걸고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유랑하면서 독일이랑 보세요.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민을 가야 되는데 미국 가면 제대로 될 것인가? 정보가 있어야잖아요. 영국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저쪽 네덜란드로 가야 하는가? 아니다, 일본으로 가야 하는가? 그 정보가 자기 목숨을, 인생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도 목숨 걸고 판단. 잘못 판단하면 사. 잘해야 생. 그래서 그들의 최대 원칙인 바로 원금 보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우선 사업에서 얼마나 일컸습니까? 뭐 애플이다, 구글이다, 메타다, 오라클이다, 인텔이다, 이것저것이 전부 다 어때요? 유대인들이 창업했거나 유대인들이 깊이 관여한 것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아까 투자가는 버핏, 소로스, 로스차일드 나왔고요. 이들이 관여한 그 산업이 뭡니까? 지식, 정보, 금융, 보석, 법조, 교육, 의료, 언론, 문화. 어찌 보면 총 막 나오면 종합적으로 그 장악한 측면인데, 특히 이동성 있는 거, 편리성 있는 거, 대체 불가능한 거, 보편성 있는 거, 유연성 있는 거. 우선 그 보석만 해도 보세요. 보석 가지고 가야지 뭐 이런 거 막 가구 들고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움직일 때 어디로 피난해 가지고 가려면은 바로 황금성도 좋고, 그 다음에 보관성도 좋고, 이동성도 좋은 이 금 산업에 유대인들이 또 꽉 잡고 있다고요. 보석 외에도 금융시장 말할 거 없죠. 아까 로스차일드 나왔잖아요. 지식,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노벨상을 탔습니까? 이렇게 인생은 투자인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주특기 있는 분야에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했고, 원금 보존을 생명처럼 해. 원금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만나 그 하루 지나면 이렇게 썩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만큼 뭔가 그 보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보존해서 보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자기 먹을 만큼은 적어도, 그리고 날마다 그것이 지속은 돼야 한다는 그런저런 차원 때문에 정보를 어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가짜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부도나는 주식은 사지 않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어때요? 때와 운을 알되 원금을 보존할 줄 알아야 된다. 원금을 알기를 목숨처럼 여기라. 그래서 원금 보존을 가장 중시했죠. 원금. 그러면 원금을 보존하려면 자기가 이 원금이 진짜 본래 금인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가짜를 구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정보력과 판단력이 나오는 거죠.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투자 잘하려면 우선 구분 잘해야 돼요. 구분 잘해야 된다고요. 알고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편향성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유튜버가 그러기 아주 십상이잖아요. 사람과 매체와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진짜 뭐 유시민, 진중권, 조갑재, 정규재, 김어준, 요즘 뭐또 변희재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념에 빠져가지고 참 문제 있는 발언 잘하잖아요. 진중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 한동훈 그 옹호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근거를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밀이 잘 유지된다. 그리고 어디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정보가 안 뻗어나온다. 그럴까요? 진중권 참 자기 그 뭐랄까 지식을 이렇게 현학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어찌 보면 참 임기응변은 잘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조갑재도 그래요. 참 훌륭하죠. 사실 훌륭한 측면이 있는데, 그 윤석열의 청와대 이동이라든가 의대 정원 늘리는 거나 이번 그 계엄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 선입견이 딱 그 윤석열
이렇게 안 좋게 서서 그런지 저도 어떤 면에서는 참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정규제도 마찬가지예요. 토론의 기재고 참 잘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이렇게 빠지면 한 사람과 이 사랑에 빠지면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죠. 뭐 김어준이 하는 거 괜찮기도 한데 거기서 요새 보면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때요? 내 인생 자원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한 2시간 안팎을 유튜버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김어준의 정말 장을밭에 굴러가는 빈깡통 같은 소리들 하는 그 사람들 모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인생 자원을 거기다 투자한다. 그러면 내 인생이 고귀해질 수가 없는 거죠.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뭐 이 보수든 진보든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MBC나 한겨레나 이런 거 보면 저도 한겨레 신문을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비판하려고 보는데 문제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JTBC네, 뭐 경향이네, 신문이기를 포기하고 방송이기를 포기한. 그래서 뭐 언론들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 언론인들 수준이 정말 3류 정도가 아니라 드무에 많잖아요. 저도 유튜버 구독자 뭐 2,000명 안팎이지만 200만 되는 그 유튜브 만드는 거 어려운 건 알아요. 어려운 건 아는데 구독자가 많으면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데 상당히 있습니다. 왜? 자기 이념에 빠지고 자기가 그동안 구축한 그 과거가 있으면 그 과거 때문에 그거를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정이 되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친구들 중에 마르크스 빠져가지고 20대에 마르크스에 안 빠지면 그것도 이상하죠. 엥겔스에 20대 안 빠지면 이상하다고도 해요. 그러나 50대에 마르크스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운동권 때 그 20대에 한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연하지 못한 거죠. 그런 친구들이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짜들이 특히 민주당이 하고 즐비하잖아요. 즐비해.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유심이라든가 이 진중권 이사님이 하는 이야기도 타인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말의 이면을, 그들이 말하는 말의 의도를 읽고 그러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가 정보를 제작해야 돼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나폴레옹 뭐라고 했습니까? 나폴레옹한테 와가지고 황제님 왜 그러냐?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은 무슨 상황? 상황은 내가 만든다. 그래요. 그러다 이제 물론 졌지만 러시아 친구가 지기는 졌지만 상황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삼류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가짜뉴스를 들을 게 아니라 가짜가 진짜와 섞이지 않도록 진짜를 캘 줄 알아야 돼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돈을 걸고 판단하는 포리마켓에 들어가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걸렸다고 한번 선택할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그런 식이에요. 그래야 쓰레기 정부에서 진주를 찾는데 쓰레기 정부에는 되게 진주 안 들었어요. 그냥 그거 헤쳐가지고 거기서 진주 찾으려다가 인생 다 가요. 그러니까 쓰레기 정보 생산하는 곳은 아예 끊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매체는. 그리고 상황은 늘 바뀐다는 걸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폴리마켓에서 you know 그 yes no가 바뀌었어요. 특히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이후에 바뀌었다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때요? 뭐 최강욱인가 하는 친구는 늘 양치기 소년처럼 늘 뭐 판결 나온다, 현재 판결 나온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두세 번 듣고도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또 듣는다. 그러면 인생에서 투자해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두세 번 딱 봐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돼요. 그 매체를 안 봐야 될지 보면. 왜?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짧아요. 우리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고요. 이 유한한 인생 자원을 진짜에다 투자해야 되지 왜 가짜에다 투자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좋아는 하지만 사람은 미워는 안 해야 되지만 그가 하는 말 그래서 이재명도
언어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잖아요.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말은 쉬워요. 발이 어려운 거. 발로 실천하기 어렵지. 말로는 조선 사람 다 만드는, 다 먹이는 거 1초도 안 걸려요. 자, 떡 만들었다. 선악 사람 다 먹어라. 1초는 더 걸리는가요? 1분도 안 걸린다고요. 그러나 조선 사람 다 먹이려면 떡을 만들어서 힘들어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진짜 떡을 만들어서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세금 막 퍼가지고 나라만 준다고 해요.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게 나라의 일꾼이지, 나라의 상모심이지. 그거 있는 거 주워가지고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그 뭐랄까 부담을 안기는 거. 이번 그 연금개혁도, 국민연금개혁도 그런 식으로 좀 설계됐다고 하는데, 저도 30대 아들, 두 아들 다 연금 내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진짜. 어찌 보면 그 어른들의 횡포죠. 먼저 간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희생만 이야기하고 그 후배들의 후손들의 부담은 생각 안 한다? 이거는 문제 있는 어른들이죠. 그런데 그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그거 서로 의결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어찌 보면 국민연금도 더 축소하고 없애는 게, 그래서 각자 개인이 인생은 투자니까 내 인생 투자 잘해서 내 노후도 내 투자한 걸로 먹고 산다.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이게 인구 구조로 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지적 차원에서 물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도와주기는 해야 되지만, 복지 누수 같은 것도 많고 참 가짜 복지도 많고 거기 사람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뭐 떨어지는 고물들도 많고, 아무튼 참 어려운 점 많습니다. 자, 인생은 투자다. 저 보면 그 사안을 놓고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여기저기서 제가 100명인데 춘추 전국시대든가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외쳤듯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보다는 차라리 폴리마켓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더 정확할 겁니다. 여론, 매체, 신문, 방송 그보다 명쾌하게 돈 걸고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자기 목숨과 자기 인생을 걸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판단력이 있으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 대조,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능력을 기르려면 독서력을 기르어야 돼. 독서력 기르면 이해력, 판단력, 논리력, 표현력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자주 권하는 거예요. 제 책도 이런 게 4번째든가요? 좋은 아빠 되는 길. 뭐 제가 좋은 아빠는 아니, 좋은 아빠 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런 책을 써봤거든요. 제가 하고 나면서 교육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책도 저런 책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렇게 아빠 노릇을 하는 길도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책값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